노후 자산 관리 가장 비싼 대가는 알아차린 순간입니다. 노후 자산 관리를 생각하다 보면 이상하게도 가장 자주 드는 생각은 아직은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당장 생활은 돌아가고 통장에 숫자도 남아있고 큰 사고가 난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미룹니다. 정리해야 할 걸 미루고 줄여야 할 걸 그대로 두고 결정해야 할 순간을 넘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아무 예고 없이 문득 알아차리게 됩니다. 아, 이건 생각보다 늦었구나.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이 알아차린 순간입니다. 깨닫는 순간은 항상 너무 조용합니다. 노후 자산이 무너질 때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폭락도 없고 파산도 아니고 누가 경고해주는 일도 없습니다. 그저 어느 날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병원비를 떠올리다가 앞으로 남은 시간을 가늠하다가 조용히 알아차립니다. 이제 선택지가 많지 않구나. 이 순간이 무서운 이유는 이미 많은 것들이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인 뒤라는 점입니다. 손실보다 더 큰 비용은 늦음입니다. 사람들은 노후 자산 관리에서 손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돈을 잃을까봐, 잘못 투자할까봐, 선택을 틀릴까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작 가장 크게 남는 건 손실이 아니라 늦음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줄였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정리했더라면 이 가정들이 노후의 가장 비싼 비용으로 남습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서 시간은 돈보다 빠르게 사라집니다. 젊을 때는 돈이 없으면 시간을 쓰고 시간이 없으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는 다릅니다. 노후에서는 시간이 먼저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사라지면 돈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치명적인 건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입니다. 지켜보는 동안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늦게 깨닫는 사람은 조심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늦게 깨닫는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조심한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위험한 투자는 안 했고 큰 욕심도 없었고 그럭저럭 유지해왔다고 느낀 사람. 그래서 더 늦게 알아차립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말이 오랫동안 사람을 안심시키기 때문입니다. 노후 자산은 유지가 아니라 전환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후에도 지금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노후 자산 관리는 유지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소득의 구조가 바뀌고 지출의 성격이 바뀌고 사람 관계도 바뀝니다. 이 전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산은 버티기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버티는 동안 알아차림은 더 늦어집니다. 알아차린 순간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후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후회하겠죠?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후회보다 먼저 막막함이 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지금 바꿔도 의미가 있나?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이 질문들 앞에서 사람은 쉽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린 뒤에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건 용기가 아닙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건 큰 결단이 아닙니다. 작은 방향 수정입니다. 조금 덜 쓰는 것, 조금 내려놓는 것, 조금 현실을 인정하는 것. 이걸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선택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알아차립니다. 이게 가장 비싼 대가였구나. 지금 깨닫는 사람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깨닫느냐가 아니라 깨닫고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노후 자산 관리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만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늦어도 방향을 바꾼 사람이 그나마 편안해집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서 진짜 비용은 숫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서 진짜 비용은 계좌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불안, 후회, 선택권의 상실, 이게 쌓여서 삶의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돈이 아니라 알아차린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남기는 말, 조금 불편해도 지금 생각하자. 조금 아쉬워도 지금 정리하자. 조금 덜 가져도 지금 방향을 바꾸자. 노후 자산 관리는 부자가 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뒤늦게 알아차리지 않기 위한 계획이니까.